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레스토랑의 공기를 채우고 고급스러운 자기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박지훈에게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끝없는 회의, 수십억 원이 오가는 결정, 그리고 한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일정 속에서 서울 청담동의 이 작고 우아한 프렌치 비스트로에서의 매일 점심 식사는 그만의 개인적인 안식처였습니다. 시끄럽고 까다로운 그의 세상 속 작은 평온의 조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저희 작업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음식은 흠잡을 데 없었고 분위기는 고요하고 세련되었지만 그가 이 장소에 충성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매일 진심 어린 미소로 부르는 이름 하나에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안무가가 짜놓은 듯한 우아함으로 홀을 누볐습니다.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그 매혹적인 장소에 살아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항상 우아한 번 스타일로 묶여 있었고 꿀색 눈동자는 진정한 친절함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주문을 받기 위해 메모장이 필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박지훈님? 그녀는 세련된 홀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밝히는 듯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수진 씨. 이게 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인걸요. 그는 어깨에 쌓인 긴장이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미디엄 레어로 구운 디종 머스타드 소스를 곁들인 필레미뇽,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운 감자 그라탱, 그리고 풍미 짙은 아르헨티나 말백 하우스 와인 한 잔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전문적이었지만 지훈이 그의 삶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편안한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그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범하고 복잡한 삶 속 작은 평범함의 섬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를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억만장자나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기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못번 테이블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리된 스테이크를 즐기는 조용한 손님 지훈 씨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녀를 진짜 백이인 사람, 미소가 판매용이 아니며 친절히 계산된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선물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듯한 세상에서 그 순간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그 테이블에 앉아 그저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한 남자일 뿐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전고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가적인 평화는 한 달에 한 번 예외 없이 잔인하게 깨졌습니다. 조수처럼 변함없는 전통인 그의 약혼녀 카밀라와 그녀의 부모인 장피에르, 캐서린 보몽과의 원래 만찬이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과 푹신한 의자가 놓인 똑같은 우아한 비스트로였지만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포근한 포옹처럼 가볍고 따뜻했던 공기가 폭풍 후 구름처럼 내려앉은 숨 막히는 형식과 암묵적인 기대로 무겁고 짙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훈이 알아차리는 것은 늘 이수진의 눈에 띄는 부재였습니다. 이 특별한 만찬에는 그녀가 그를 맞이하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서비스는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나이든 웨이터가 담당했는데 그는 효율적이고 정확했지만 지훈이 그토록 고마워했던 수진의 따뜻한 인간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과 어쩌면 약간의 불편함에 이끌려 한번 그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쉬는 날입니다, 손님. 김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하며 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곧 자신의 가족이 될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힌 지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카밀라 보몽은 세련된 우아함에 살아있는 화신이었습니다. 잡지 모델처럼 아름답고 대학 교수처럼 교양이 있었으며 군대 전체를 무장 해제시키고 분노한 군중을 진정시킬 수 있는 미소를 지녔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그녀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방식, 그녀가 그의 한국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가져다주는 유럽적 세련됨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그가 맞추고 있는 줄도 몰랐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장피에르와 캐서린은
고대 프랑스 귀족 혈통의 후손이었으며 모든 몸짓과 말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도록 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은퇴한 군인처럼 흠잡을 데 없는 자세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가격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키 크고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캐서린은 항상 진품 진주, 목걸이로 장식하고 미묘하지만 확실한 우월감을 풍기는 전통적인 유럽 상류층 여성의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종교 의식처럼 반복되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피에르가 에피타이저가 섬세하게 테이블에 도착한 직후 카밀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비뇽에 있는 우리 사촌의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생각났어. C'est incroyable, n'est-ce pas? 놀랍지 않아? 그렇게 외국어라는 철의 장막이 보이지 않는 단두대처럼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대화는 관용구와 문화적 참조로 가득 찬 빠르고 선율적인 프랑스어로 흘러갔고 지훈은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적절해 보이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추어 탐정처럼 필사적으로 그들의 바디 랭귀지를 해독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세 사람이 주고받는 암묵적인 시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캐서린의 신비롭고 절제된 미소, 장피에르의 과장되고 연극적인 몸짓, 그리고 카밀라의 섬세하고 음악적인 웃음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고 친밀한 수준에서 연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따금 카밀라가 그에게 몸을 돌려 위로가 되어야 할 제스처로 완벽하게 관리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시시한 이야기야. 아빠가 프로방스에 있는 포도원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셔.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연습하고 인위적으로 꾸며낸 위로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바보도 순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사람과 복잡한 상황을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읽어내는 예리한 능력을 바탕으로 무에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장피에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쳐다보며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할 때 캐서린이 숨죽인 공모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 특유의 악의적인 반짝임과 무의미한 잡담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완벽하게 보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대중 전시회에 나온 진귀한 물건, 즉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언어라는 뚫을 수 없는 장벽 뒤에 편안하게 숨어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이국적인 호기심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제당하는 느낌은 굴욕적이고 가슴을 갉아먹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력감의 매듭이 뱃속에서 계속 조여졌습니다. 왜 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국어로 말하지 않는 거야? 그는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고문 같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고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밀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난 테이블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야. 그는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드러내며 인정했습니다. 카밀라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겁고 부당한 짐이라도 되는 듯 조용한 차 안에서 길고 지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가끔 너무 예민하게 굴어. 그들의 모국어잖아. 이해해야 해. 가끔은 모국어로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절대로 자기에 대한 게 아니야, 자기야. 그냥 오래된 가족사, 당신이 조금도 관심 없을 낡고 지루한 것들일 뿐이야. 그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호박색 불빛 아래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고 평온한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커져가는 의심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결혼식에서 그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가 의식적으로 함께하기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완벽해 보이는 삶에 대해 지불해야 할 불가피한 대가가 한 달에 한 번 이해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 어쩌면 정말로 감수할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계속 울려 퍼지며 그 특정 테이블에서 그는 영원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상황은 숨이 막히고 억압적이었지만 지훈은 진정한 사랑에는
중대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또한 달이 빠르게 지나고 운명의 밤이 잔인한 정확성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10월 셋째 주 목요일, 원래 만찬의 전통적인 밤이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 입구홀의 화려한 거울 앞에서 이탈리아제 넥타이 매듭을 꼼꼼하게 조절하며 지호는 뒤에서 카밀라가 몇 달 전 생일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우아하게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날카로운 녹색 눈동자, 색을 완벽하게 강조하는 네이비 블루 실크 드레스를 입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준비됐어, 자기야. 그녀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벨벳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그는 그녀가 항상 그의 얼굴에서 보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청담동 비스트로까지 가는 길은 조용한 사색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고급차의 조용한 엔진 소리와 무성, 영화처럼 어두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 밝힌 도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련된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장피에르와 캐서린은 이미 예약된 테이블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는 비즈니스와 날씨에 대한 관례적인 질문과 함께 한국어로 예의 바르고 피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어쩌면 오늘 밤은 이전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미래의 장인, 장모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위치가 갑자기 켜진 것처럼 장피에르가 카밀라에게 몸을 돌려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순진하게 품었던 일말의 동질감에 대한 환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맹렬한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나왔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구축한 삶에서 조용한 구경꾼이 되어 안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몰랐던 것, 그가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날 밤 그 우아한 홀 어딘가에서 이수진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들의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다음의 위험한 움직임을 신중하게 계획한 후 그 결정적인 밤에 참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선생님과 근무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수진은 지훈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련된 비스트로에서 조용히 일한 몇 달 동안 그녀는 홍대에 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마다 강박적으로 공부하며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친할머니가 프랑스인이었고 어릴 때 기초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녀는 그 잠자고 있던 지식을 극적으로 되찾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원래 만찬에서 정기적으로 들었던 것, 장피에르, 캐서린, 그리고 카밀라가 그들의 사적인 언어라는 안전함 속에서 그토록 공공연하게 논의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충격적이고 역겨운 컷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근처 테이블을 무심코 정리하고 이미 반짝이는 식기를 닦는 척하며 내뱉어지는 모든 독서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이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해. 장피에르가 차분하게 양고기 메달리온을 자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순진한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 같군. 그의 순진함은 너무 한심해서 거의 감동적일 지경이야. 그는 우리 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니 상상이나 해봐. 캐서린은 와인을 음미하며 악의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들이 혼전 계약서를 거의 마무리했어 결혼식이 공식화되고 첫날 밤을 치르자마자 우리는 2단계 계획을 시작하는 거야. 그의 회사는 몇 달 안에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는 우리가 내미는 모든 서류에 언제나처럼 질문 없이 서명할 거야.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에 너무나 절박해서 측은할 정도라니까. 카밀라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끔찍하지만 기발해요. 그는 나라는 아이디어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내고 파리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어 죽겠어요. 이 한국의 찌는 듯한 날씨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맙소사 그의 끝없는 극복과 노력 이야기는 너무 지루해요. 마치 누군가 그걸 진짜 신경 쓰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거운 쟁반을 든 이수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처음 함께 보았을 때부터 카밀라의 눈에서 계산된 냉담함을 발견했을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배신의 전모, 그 순수하고 뻔뻔한 악의를 듣는 것은 단지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진심 어린 존경과 드문 존엄성으로 대했으며 항상 넉넉한 팁을 남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파괴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순간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있는 지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진실을 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잃거나 법적인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개인의 안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순간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디저트로 초콜릿 수플레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우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지우는 언제나처럼 손을 씻겠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예의 바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간절히 기다려온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화장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까지 그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부족의 전쟁북처럼 갈비뼈에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박지훈님,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의 긴급함으로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섰고 마침내 그녀를 알아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수진이 거기 있었지만 평소에 평온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꿀색 눈에는 그가 그 친절한 여성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렬한 강렬함,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여기서 일하고 있다니 무슨 일이죠? 그가 묻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놀라운 힘으로 그의 팔을 낚아채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그녀는 폭포수처럼 황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약혼녀와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일이에요. 제발 박지훈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알지만 당신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는 그녀가 완전히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압력에서 팔을 부드럽게 빼내려 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그들의 이 난처한 모습을 볼까봐 걱정하며 어깨 너머로 초조하게 흘끗 보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정말로. 그냥 또 한 번의 지루한 가족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훔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진정한 절박함이 실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프랑스어로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 독설 한마디 한마디를 완벽하게 알아들어요. 오늘 밤 그리고 이전의 다른 밤들에도 모든 세부 사항을 들었어요. 그들은 법적 책략을 통해 당신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만 당신과 결혼하려는 거예요. 카밀라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정교한 사기극, 완벽하게 계획된 수십억 원짜리 사기예요. 지훈의 세상이 그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갑자기 멈추고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나 광기의 징후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반짝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좌절과 정당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고 속이 격렬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진심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려고 제 직장, 제 평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어요? 지훈은 다리가 위험할 정도로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가운 벽에 무겁게 기댄 차에 자신이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일부는 그것을 터무니없는 일, 사랑에 빠진 직원의 질투, 혹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치부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위험한 협상에서 항상 그에게 경고를 주었던 부분, 수년간 그를 파산과 기업 사기에서 구해준 직감이 이수진이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그가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이수진은 결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등 뒤로 반항적인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지금 테이블로 돌아가서
언제나처럼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프랑스어로 대화할 때 그들의 표정을 아주 유심히 보세요. 정말로 그들의 눈을 관찰하세요, 지훈 씨. 특히 당신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레스토랑이 열기 전에 여기서 만나요. 제가 비밀리에 모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긴장된 순간 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의 내면 모든 것이 그 테이블로 달려가 카밀라를 껴안고 이 불안한 대화를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강한 힘이, 그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약한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죠. 하지만 수진 씨, 만약 이게 어떤 종류의 잔인한 장난이나 실수라면 그는 위협을 미완성인 채로 공중에 남겨두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녀는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어리석은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마치 초현실적이고 뒤틀린 꿈속을 걷는 것처럼 떨리고 불안정한 다리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카밀라가 세심하게 조율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꽤 오래 걸렸네. 응, 미안. 그냥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그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훈은 이수진이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명확하게 관찰했습니다. 장피에르가 다시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지훈은 더 이상 예의 바르게 미소 짓거나 정중한 관심을 가장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들을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베일이 잔인하게 찢겨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장피에르의 눈이 자신을 힐끗 쳐다볼 때 순수한 아기로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캐서린의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그녀의 텅 빈 눈에는 전혀 닿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게도 그는 카밀라에게서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진정한 따뜻함이나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싸고 완벽하지만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도자기 인형의 눈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눈멀고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시간 동안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지훈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억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을 걸면 대답했고 적절할 때 미소 지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가 그녀를 고급 아파트에 내려주었을 때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지우는 육체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 끝없던 밤, 지우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높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악순환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카밀라와 공유했던 모든 순간이 고속으로 감기는 필름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미소, 그녀가 내뱉었던 모든 사랑의 말, 그들이 함께 계획했던 미래의 모든 계획, 그것이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을까? 정교하고 세심하게 조작된 사기극이었을까? 아침 5시, 잠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지우는 무겁게 일어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입던 이탈리아제 정장과는 전혀 다른 어두운 청바지와 심플한 셔츠 같은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비스트로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서울의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밖에서 낡은 갈색 서류 폴더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다가가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녀 역시 잠들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그녀는 매니저가 맡긴 열쇠로 무거운 문을 열었고 그들은 조용하고 텅 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의 자연광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든 것을 이상하고 비현실적이며 거의 유령이 나올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테이블은 모두 점심 손님을 기다리며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장소는 평소의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없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홀,
뒤편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고 정리된 서류, 선명한 사진, 상세한 메모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무언가 잘못되고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당신을 바라보던 방식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 차가운 계산이었죠. 그녀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로 장피에르가 서울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쉬는 날에 몇 번 그를 미행했어요. 이수진이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어요. 그는 혼인사기 및 기업사기 전문 변호사와 3번 만났어요. 시장에서 평판이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각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미지에는 모두 지난 몇 달 동안 찍힌 날짜와 시간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혼자서 해냈어요? 그는 그녀의 헌신에 감명받고 동시에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제 사촌 오빠가 사설 탐정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개인적인 부탁으로 돈은 받지 않고 해줬어요. 그 오빠도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쇄된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얻은 통화 기록 이수진이 정확히 어떻게 얻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찬 동안 특수 앱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프랑스어 대화의 일부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충격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의도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밀라를 지훈과 결혼시키고 그들이 통제하는 유령 지주 회사로 그의 회사 통제권을 점차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한 다음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전해지면 그를 완전히 재정적으로 파멸시킨 채 프랑스로 유유히 사라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계산된 잔인함 속에서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재산에 관한 한국의 법률을 깊이 연구했고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것처럼 지훈이 스스로 잘못된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것은 그가 전문 사기꾼들에게 고의로 속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무능했던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메스꺼움이 점점 더 강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단어, 모든 줄, 모든 유죄의 증거를 읽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서류들 안에 있었고 꼼꼼하게 계획된 사기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죠? 이수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겨우 3주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멀게 들렸습니다. 예식은 이미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청첩장은 한 달 전에 발송됐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비용이 지불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그의 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위로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손 위에 놓인 작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밀라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단순한 접촉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혼녀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맞서야죠. 그가 마침내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야 해요. 만약 내가 그냥 결혼식을 취소하고 그들을 직접 대면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격렬하게 부인할 거고 심지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수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불시에 당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비즈니스적인 마음이 마침내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배우가 되어야 할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결혼 준비를 정상적으로 계속하면서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고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힐 거예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필요하다면 경찰까지도요. 그들이 사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내게 하려 했던 일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수진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척,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건 끊임없는 심리적 고문일 거예요. 완벽하게 알아요. 지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은 쉽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당신의 직장, 어쩌면 당신의 안전까지도 그렇게 많은 것을 걸었어요. 도대체 왜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부드러운 홍조가 그녀의 뺨을 물들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지훈 씨.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응대해온 이 모든 달 동안 저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당신은 항상 모든 직원에게 친절하고 존중심을 보였고 항상 우리 가족들에 대해 물어보고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줬어요.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을 때도 넉넉한 팁을 주셨고요. 당신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계속할 용기를 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나지막이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단순한 단골 손님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보답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란 표정을 보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그저 저는 그 비극을 막을 힘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고 이번에는 그 단어에 진실하고 의미 있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돈 뒤에 있는 사람을 봐줘서 고마워요.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진심으로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해냅시다. 내가 모든 단계를 계획하는 것을 도와줄래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꿀색 눈이 새로운 결의로 빛났습니다. 끝까지 함께할게요, 지훈 씨. 이 모든 사기극이 끝날 때까지요. 다음 3주는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가면을 써야 했고 이제는 자신의 완전한 재정적 파멸을 계획하고 있음을 아는 여자를 사랑하는 척 웃고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고 꽃과 메뉴를 승인하고 우아한 정장을 입어보고 하객 명단을 논의했습니다. 카밀라는 이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진실을 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훈은 뛰어난 배우가 되어 예상될 때 그녀에게 키스하고 로맨틱한 산책 중에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는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지는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정교한 심리적 고문이었지만 그는 확고하고 집중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동안 지훈은 또한 자신을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든 효율성으로 비밀리에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 및 정교한 사기 전문인 서울 최고의 형사 변호사들을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꼼꼼하게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확실하고 심각하며 장피에르, 캐서린, 카밀라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훈이 완벽하고 실패 없는 계획을 쓰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어야 할 그날, 그들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을 망신시키기에 충분히 공개적이지만 지훈의 평판까지 더럽힐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지 않을 만큼 통제된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강철 같은 신경을 요구하는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긴장된 몇 주 동안 그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닫힌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만났고 항상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함께 목격될 위험이 없을 때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대사를 연습하는 것을 도왔고 그가 무너지고 싶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파괴적인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직 둘 다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말로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나 우정을 훨씬 뛰어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지훈은 카밀라의 눈에서는 결코 본 적 없는 것, 즉 그의 은행 계좌가 아닌 그의 정서적 안녕에 대한 진심 어린 깊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그에게서 위압적인 백만장자가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쓰는 상처받고 연약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결혼식이 될 뻔했던 날의 전날, 밤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카밀라가 프랑스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통인 리허설 디너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입된 수천 송이의 흰 꽃으로 장식된 호화롭고 우아한 대여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살아온 관계의 사기극 그 자체처럼 말입니다. 장피에르가 거짓된 다정함으로 그를 맞이하며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자네도 드디어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군, 지훈. 그가 프랑스 억양이 묻어나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자네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저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차갑고 계산적으로 계획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카에서리는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고 그녀의 비싸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그의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예요. 그녀는 거짓으로 나른하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겁니다. 지훈은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카밀라는 다음 날 입을 웨딩드레스의 전주곡인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녹색 눈은 진정한 기쁨처럼 보이는 것으로 빛났지만 지훈은 이제 그것이 제대로 위장되지 않은 탐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공식적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부드럽게 거짓말로 대답했고 그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나와서 그 자신조차도 자신의 새로운 속임수 능력에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는 준비된 감동적인 연설, 값비싼 프랑스 샴페인 건배, 그리고 많은 억지 웃음과 함께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은 멋진 새 삶을 시작하려는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신랑 역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밤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침대에 쓰러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전화가 부드럽게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또 하루의 연기를 무사히 마쳤네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나요. 힘내세요. 그는 그 간단한 격려의 말을 읽으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신경 써주었고 그 사실은 카밀라의 연기 같은 사랑이 결코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요, 수진 씨. 그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었다면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봐요. 그는 전화를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음 날 극적인 폭로의 순간을 생각하며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정확한 순간, 정확한 단어, 심지어 상황이 긴장되거나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를 대비해 경호원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될 위치까지도요. 결혼식은 서울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테헤란로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확정되었는데 모두 지훈이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재계 및 사교계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사교계 언론의 은밀한 취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류사회의 올해의 결혼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것은 올해의 폭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마치 날씨까지도 펼쳐질 드라마의 완벽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 공모한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 수정처럼 맑은 파란 하늘로 밝았습니다. 지훈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오랫동안 샤워를 하고 꼼꼼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결혼 예복은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걸작으로 작은 재산이 든 미묘한 디테일의 다크 그레이 슈트였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흠잡을 데 없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랑 들러리인 민호가 오전 10시에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호는 지훈의 비밀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봐, 너 긴장했구나. 서울의 혼잡한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하면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날 초조한 건 정상이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카밀라는 정말 멋지잖아. 넌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지훈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친구가 그의 침묵을 일반적인 결혼 전 긴장감으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식 예정 시간보다 불과 2시간 전인 11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점차 도착하기 시작했고 모두 우아하게 차려입고 축하 행사에 들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호화로운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전문적인 조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몇 년간 일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 장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동적으로 하객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하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듯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변호사들이 도착하기로 한 눈에 띄지 않는 측면 입구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시 15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어두운 정장 차림의 세 남자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법원 집행관 1명과 사복경찰 2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계획된 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고문 같은 영희 끝에 진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위층의 개인, 스위트룸에서 신부 들러리들과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벤트 기획자로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획자에게 장피에르를 주 연회장 옆에 있는 회의실로 긴급한 사적 대화를 위해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혼전 계약서의 최종 서류에 관한 일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가 중요한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피에르는 10분 후에 나타나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걸어왔습니다. 지훈, 내 아들 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 뭔가? 그가 프랑스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준비를 방해받은 것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개인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미 그 안에 커다란 마호간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낯선 변호사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거짓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이고 조심스러운 어조를 띄었습니다. 앉으시죠, 제발.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장피에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토록 공들여 계획한 사기, 속임수, 그리고 강도 미수 사건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피에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자네 지금 결혼 전 신경쇠약에 걸린 거야. 신경쇠약이 아닙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광택이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명료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를 통해 제 회사를 인수하려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 신뢰와 순진함을 조롱하며 나누었던 모든 프랑스어 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장피에르가 흩어진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당신들이 언어 장벽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내뱉은 모든 독서를 들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캐서린과 카밀라가 눈에 띄지 않는 경호원들에 의해 방 안으로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복을 준비하던 차림으로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 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카밀라가 커지는 불안감으로 방을 둘러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급하게 끌고 온 거야? 30분도 안 남아서 결혼식 시작한단 말이야. 지훈 씨, 이게 다 뭐예요? 결혼식은 없을 거야, 카밀라. 지훈이 차분하지만 단련된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 사랑을 불법적인 부의 축적 기회로 여긴 전문 사기꾼들과 결혼하지 않으니까. 그는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난 당신의 정교한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사기극이었다는 것도 알지. 카밀라는 녹은 밀랍처럼 창백해졌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 자기야, 당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녀는 항상 그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달콤한 목소리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심어놓고 있어. 당신에게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든 그들은 우리 행복을 질투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거짓말은 집어치워. 지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난 당신들 대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어. 사진도 서류도 증인도 있지. 법정에서 당신들의 범죄 의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캐서린이 마침내 날카로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에게 이럴 순 없어.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모든 귀족적인 평정심은 공황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가문이야. 유럽 전역에 강력한 인맥이 있다고. 명예훼손, 계약 위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해보시죠.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프랑스 언론이 성공한 한국 기업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프랑스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지훈 측 변호사 중 한 명이 예의 바르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버멍씨, 버멍부인, 버멍양. 그는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멘데스 씨나 그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향후 형사 고발의 처벌을 감수하고 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하는 이 서류에 서명하고 즉시 브라질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우리가 사기, 미수, 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공식적인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아마도 진격형과 여러분의 존경받는 명성을 완전히 파괴할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뒤이은 무거운 침묵은 절대적이고 숨막혔습니다. 장피에르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감 넘쳤던 그들의 얼굴에 찍힌 분명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시간을 얼마나 주겠나. 그가 마침내 패배감에 젖어 늙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분입니다. 변호사가 비싼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법원 집행관은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송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밀라가 비틀거리며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눈물이 공들여 화장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제발요. 그녀가 극적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 정말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날 믿어야 해요. 난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끔찍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 망치지 말아요. 지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그 연습된 연기 너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배우야, 카밀라.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 모든 낭비된 시간 동안 정말 당신을 믿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눈물, 모든 미소, 모든 사랑의 말이 정교한 대본의 일부였을 뿐이군. 고통스러운 진실은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알았던 적이 없고 진정으로 알려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당신은 오직 내 은행 장부와 내 값비싼 재산만을 알았을 뿐이지. 그는 긴장된 침묵 속에 남아있는 장피에르와 캐서린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적어도 약간의 존엄성이라도 지킬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시길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무너진 가족을 무자비한 변호사들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서 그는 차가운 벽에 무겁게 기대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가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연습했던 대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느끼는 날카로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거대하고 해방적인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지훈, 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하객들이 왜 늦어지는지 묻고 있어. 그리고 도대체
내 결혼식에 변호사들과 경찰은 왜 와 있는 거야? 오늘 결혼식은 없어, 민호야. 지훈이 친구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 설명해 줄게, 약속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아주 중요한 일을 좀 도와줘야겠어. 하객들에게 예기치 못한 심각한 사정으로 인해 예식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해. 내 이름으로 사과하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있을 거라고 말해줘. 민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입을 떡 벌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세기의 결혼식을 이렇게 막판에 취소한다고? 완전히 진심이야. 지훈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묻기 전에 그래, 내겐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 카밀라와 그녀의 가족이 나를 속이고 조직적으로 강탈하려 했어. 난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제때에 발견했을 뿐이야. 민호는 그 정보를 재빨리 처리했고 그의 표정은 충격에서 연대감 어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빌어먹을 놈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하객들은 내가 즉시 처리할게. 친구, 나한테 더 필요한 거 있어? 사실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가 찾아서 조용히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하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녀는 아마 호텔 뒤편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름은 이수진이야. 그녀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내가 급히 그녀를 봐야 한다고 전해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호기심 어린 눈에는 말로 다 못한 질문들이 반짝였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순간을 존중했습니다. 맡겨만 줘.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훈은 보몽 가족을 남겨두었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세 사람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선고 문장이라도 되는 듯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네. 장피에르가 부끄러운 눈을 들지 않고 패배감에 젖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즉시 이 나라를 떠나겠네. 하지만 자넨 언젠가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지훈. 자넨 어리석은 오해 때문에 가족 전체를 내던지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의 범죄 계획을 인정하는 당신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오해일 리가 없죠.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할 유일한 것은 내 인생의 인연을 그렇게 거짓되고 용병 같은 사람들과 낭비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련된 겉모습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귀중한 교훈입니다. 서류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명되었고 각각의 서명은 보몽 가문의 부풀려진 자존심에 대한 작은 모욕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각 서명과 이니셜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브라질 영토를 떠날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건조하게 알렸습니다. 이 특정 기한 이후에 여기서 발견되면 추가 경고 없이 자동으로 형사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장피에르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몇 분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귀족적인 자세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진 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문가에 멈춰서서 극적으로 마지막 한 번 돌아선 것은 카밀라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을 찾길 바라요. 지훈 씨, 그녀가 말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든 돈 뒤에 있는 남자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말을 끝으로 그녀는 지훈을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모든 배신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슬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장호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볼 수 없는 길 잃고 공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분 후 민호가 이수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하게 수수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와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풀려 있었는데 그녀가 매일 일할 때 하던 전문적인 번 스타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내면을 따뜻하게 하는 진심 어린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묻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그들은 서류에 서명했고 이틀 안에 브라질을 떠날 거예요. 당신 덕분에요, 수진 씨. 당신의 비범한 용기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힘들게 일하며 이룬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초조하게 손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단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입장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지훈이 부드럽게 반박하며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외면했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건 너무나 드물고 소중한 일이에요. 민호는 명백히 커지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여주인공이시군. 그가 명확한 승인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전 이 고집 센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 민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바로는 만약 이 미래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단순한 익명의 구원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수진은 얼굴을 붉혔지만 그 명백한 암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얼굴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격동의 며칠 동안 지훈은 그렇게 극적으로 올해의 결혼식을 취소한 것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교계 언론에서는 끝없는 추측이 난무했고 악의적인 소문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론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는 짧고 공식적인 성명서만 발표하며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계획된 사기의 추악한 세부사항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았고 보몽, 가문이 패배하여 프랑스로 도망치는 동안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힘들고 변화무쌍한 시기 동안 이수진은 끊임없이 그의 곁에서 조용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일어난 모든 일을 여전히 처리하는 중이었기에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감정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는 매일이 깊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인생의 좋은 것들의 단순함을 재발견하도록 도왔고 진정한 행복은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나 상류 사회 파티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서울숲을 함께 걸으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 서울에 평생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연남동에 숨겨진 작은 카페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홍대의 예술영화관에서 오래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나누어 먹고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하지만 지훈이 카밀라와 그녀의 거짓된 유럽식 세련미와는 결코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취소된 결혼식으로부터 석 달 후 비오는 어느 토요일 밤 지훈은 자신이 세심하게 고른 특별한 장소에 이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프렌치 비스트로 앞에 멈췄을 때 놀랐습니다. 그가 매일 점심을 먹던 곳,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응대했던 곳, 그녀가 재정적, 감정적 파멸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레스토랑의 불 밝힌 정면을 바라보며 불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진 않을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난 이 장소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싶어요. 그가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굴욕과 속임수의 무대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손을 잡고 들어갔고 두 사람을 잘 아는 매니저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포몽 가족과의 긴장된 저녁, 식사 때 항상 서빙을 담당했던 웨이터 김 선생님이 진심 어리고 안도하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당신들 사이에 꼽히기를 기다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단골 테이블인 1번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고 새로워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없었고 그를 고의로 배제하기 위한 외국어 대화도 없었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숨긴 거짓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이수진 역경을 통해 단련되고 상호 용기를 통해 극복한 진정한 관계를 맺은 두 명의 실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처럼 맛있었지만 지훈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부드러운 촛불이 그녀의 표정 풍부한 얼굴에서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졌어요, 수진 씨.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재정적으로 나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다시는 아무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쓰라리고 폐쇄적인 남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했어요. 당신은 이 냉소적인 세상에 진정한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숨겨진 속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꿀색 눈에 감정이 억눌려 반짝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소중한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피부에 닿는 그녀의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함께한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우리 둘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카밀라와 함께 있을 때 난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썼어요. 인상을 주려 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인위적인 세련됨의 세계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난 가면이나 가식 없이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이전에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방감을 줘요. 이수진은 그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난 단지 음식을 나르고 예의 바르게 미소 짓는 웨이트리스가 아니에요. 난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 꿈, 그리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를 봐요, 지훈 씨. 단지 내일이나 사회적 기능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을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드물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 긴장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막 그들 사이의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체를 정교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후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게임과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수진 씨, 공식적으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내가 돈이 많거나 당신에게 호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고 진실된 나 자신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깊은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000번이라도 네, 지훈 씨. 난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난 항상 넉넉한 팁을 남기고 우리 가족에 대해 물어봐 주던 그 친절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괜찮은 척하면서도 눈에 슬픈 미소를 띠고 있던 그 남자와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과 맞설 용기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선함을 잃지 않았던 그 남자와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곁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동시에 일어섰고 이 비범한 여정의 일부를 목격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감동적인 박수 속에서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장의 최종적인 끝을 봉인하는 키스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둘 다 행복한 눈물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최고급 프랑스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기서 발견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흐뭇하고 인정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지훈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이수진은 절대적인 정직, 상호 존중, 그리고 매일 자연스럽게 커지는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동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스트로에서 계속 일했으며 단순히 그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난 나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당신은 내 재정적 구원자가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나의 동등한 파트너예요. 지훈은 그녀의 그런 독립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를 그토록 특별하고 존경스럽게 만드는 부분임을 인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시 의미 있는 자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은 그가 자신의 특권적인 세계를 넘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외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과 공정한 직업 기회를 얻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결혼식 1년 후 지훈은 그들의 얽힌 삶에서 매우 의미 있게 된 바로 그 프렌치 비스트로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밀라와 함께하는 동안 소홀했던 그의 진정한 가족, 민호와 같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 그리고 강렬하게 빛나기 위해 과시나 거짓이 필요 없는 진정한 사랑의 축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밤이 끝날 무렵 지훈은 일어서서 모든 참석자들의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미소 띤 진실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확고하지만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제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피상적인 세련미가 결코 진정한 선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성으로 대하는 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번역이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으며 그저 존재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며 곁에 앉아있는 이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그저 공범자로서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을 때 저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었던 이 비범한 여성 덕분에 배웠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단지 내 회사나 내 물질적 재산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비시키는 두려움 없이 다시 신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제 능력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온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진심을 다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야기 끝.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청취자 여러분, 지훈과 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미 있는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훈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하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놀라운 복잡성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똑같이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 여기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극복,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공유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이 냉소적인 세상에 진정한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편안한 거짓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저희는 도덕적 딜레마, 어려운 선택,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인 감정적 승리를 탐구하는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댓글은 저희가 진정으로 중요하고 변화를 만드는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창작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저희의 다음 특별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여기 댓글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분명히 감동시킬 다음 멋진 이야기에서 만나요.